새벽녘 서울 변두리 오래된 동네에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을 떴죠. 오랜 습관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작은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빛 속에서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예전 같지 않아 움직일 때마다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자는 낡은 서랍장 위에 놓인 사진틀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어린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가족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아픔에 익숙해진 순자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다만 매일 아침 사진 속 웃는 얼굴들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순자의 집은 낡고 오래되었지만 정갈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났고 담벼락에는 남편이 직접 심은 담쟁이 덩굴이 30년 동안 자라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순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아침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순자는 거리에 세워진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제너럴 건설 마이너스 별빛 힐스테이트 분양 예정. 최근 들어 동네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빈 집들이 늘어났어요.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지만 순자는 완강히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순자 씨, 아침부터 정원 가꾸고 계시네요. 담장 너머로 이웃 김영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순자와 비슷한 나이로 이 동네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원주민 중 한 명이었어요. 네, 장미가 활짝 피어서 좀 다듬고 있었어요. 영숙 씨는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아이고, 구청에 민원 넣으러 가는 길이에요. 어제 또 공사장에서 먼지가 날려서.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 집들이 철거되면서 소음과 먼지로 일상이 방해받는 일이 잦아졌어요. 곧 이사 가시는 거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다음 주면 떠나요. 아들네 집 근처로 가기로 했어요. 순자 씨는 정말 안 가세요? 이제 이 동네에 사람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서 살다 죽을 거예요. 이 집을 떠날 수 없어요. 영숙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순자의 고집은 이미 동네에서 유명했으니까요. 오후 순자가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을 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셋이 내려서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박순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중년의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제너럴 건설 재개발팀 김 부장입니다. 이전에 몇 차례 연락드렸었는데 항상 거절하셔서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무심한 표정으로 다시 상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 입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전 이사갈 생각이 없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정말 좋은 조건을 제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시세보다 30% 높은 보상금과 함께 새 아파트 분양권도 특별히 드릴 수 있다고. 필요 없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순자의 단호한 태도에 김 부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박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곧 강제 수용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협조하시는 게 여사님께도 유리할 겁니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주름진 얼굴과 구부정한 어깨를 가진 노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깊은 눈동자에서 한순간 날카로운 기운이 번뜩였습니다. 젊은이, 이 집은 내 남편이 직접 지은 집이야. 우리 아들이 첫 걸음마를 뗀 곳이기도 하고 내게는 그 어떤 값어치로도 매길 수 없는 곳이란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김 부장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저녁 무렵 순자는 작은 방 깊숙한 곳에 자물쇠로 잠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쇠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천으로 감싸진 긴 물건이 있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을 걷었습니다. 오래된 칼이 차가운 금속빛을 내며 나타났죠.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순자는 천천히 칼을 다시 감추고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지는 동네를 바라보며 그녀는 무언가 예감하고 있었어요. 폭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처럼 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평소 활기차게 지저귀던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어제 정성껏 다듬었던 장미꽃이 헤쳐져 있었고 작은 텃밭은 누군가 발로 짓밟은 흔적이 역력했죠. 누가 이런 짓을. 순자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가 망가진 정원을 살펴보았습니다. 담벼락에는 빨간색 스프레이로 곧 나갈 거면서 왜 버티냐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 있었어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유치한 협박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지만 불편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었죠. 순자 씨 괜찮으세요? 담장 너머로 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저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네요. 장난이 아니에요, 순자 씨. 어젯밤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몇 명 동네를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주민이 떠난 동네에 경찰이 신경 쓸 리 없었죠. 게다가 제너럴 건설은 이 지역 경찰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영숙 씨. 난 괜찮아요. 내일이면 영숙 씨도 이사 가시잖아요. 그때까지만 조심하세요. 영숙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도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이사 가세요. 이 동네는 이제. 그때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순자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어제 온 회사 직원들이 아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5-6명 내렸고 그 뒤로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영숙 씨 들어가 계세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재빨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시죠?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강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태도였어요.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제 이름은 강영철입니다. 제너럴 건설 사장이죠. 그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직접 뵙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용건이신가요? 강영철은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멋진 집이군요.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관리하셨더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이미 재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여사님 혼자 계속 버티시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전 이사갈 생각이 없어요. 강영철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짓는 아파트는 단순한 주택이 아닙니다. 이 일대를 완전히 바꿀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작이죠. 그런데 여사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게 제 문제인가요?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영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어요. 보상금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하시면 오늘 중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집만 지킬 수 있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격이 있습니다, 여사님. 강영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3배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서울 어디서든 좋은 집을 사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집은 제게 그 어떤 가격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 나누고 싶지 않네요.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강영철의 손짓에 검은 정장 남자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사님, 저희는 참을성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죠. 강영철이 천천히 말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다음에 오면 이렇게 친절하게 대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들이 순자를 위협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발로 작은 화분을 차서 깨뜨렸어요. 도발적인 행동이었지만 순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강영철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남아있는 마지막 주민은 당신뿐입니다. 영숙 여사님도 내일 떠나시니까요. 홀로 폐허가 된 동네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 순자는 깨진 화분 조각을 주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이런 위협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자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창문도 모두 닫고 집 안 구석구석을 점검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습관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침실로 가서 침대 밑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어요. 열쇠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든 순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결연한 표정의 그 여성은 분명 젊은 시절의 순자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용의 발톱 1975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의 낡은 캐비닛으로 향했습니다. 비밀칸을 열자 그 안에는 기다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지만 칼날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어요. 순자는 칼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어요. 한때 용의 발톱이라 불리며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전설의 칼잡이 박순자. 그녀는 30년 전 평범한 셀러리맨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진 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평화로운 동네로 숨어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다시 칼을 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순자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칼을 숨기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검은 복면을 쓴 남자 둘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처럼 변해 있었어요. 할머니, 얌전히 계시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저 겁을 좀 주려는 것뿐이니까.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하고 온화해 보이는 그 미소 뒤에는 수십 년간 봉인해 두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건 큰 실수란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렴. 날카로운 칼날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순자의 손목이 섬세하게 움직이는 순간 검은 복면의 남자들은 자신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70이 넘은 노파가 아니라 마치 젊은 무사처럼 날렵하게 움직이는 순자의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뭐야? 이 한 남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부엌 칼을 정확히 남자의 복면 바로 옆 벽에 꽂았습니다. 칼이 벽에 박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죠. 다시 말하마.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다음번엔 그 복면이 아니라 내 살점에 꽂히게 될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본 후 망설임 없이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나이가 무색하게 정확했던 움직임이었지만 더 이상 젊은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증이 일깨웠죠. 이제 시작이구나. 순자는 벽에 박힌 칼을 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의 사건은 분명 경고에 불과했어요. 더 큰 위협이 곧 닥칠 것이라는 신호였죠. 순자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노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이사 트럭에 마지막 짐을 싣고 있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다가가 오랜 이웃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가시는군요. 네, 순자 씨.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영숙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경비원이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하던데.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고양이가 창문을 깬 것 같아요. 영숙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 씨,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제 여기 혼자 남으면 위험해요. 걱정 마세요. 난 생각보다 강해요. 영숙은 마지막으로 순자를 꼭 안아주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제 이 넓은 동네에 순자 혼자만 남았어요. 철거되지 않은 집은 그녀의 집뿐이었고 주변은 모두 폐허와 공사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오래된 트렁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신문 스크랩, 그리고 그녀가 한때 용의 발톱이라 불렸던 시절의 증거들이었죠. 한 장의 사진을 꺼내들자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녀의 남편 정태윤. 그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순자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나던 날 기억나요? 순자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녀가 한창 암흑가에서 이름을 날리던 시절 우연히 한 횡단보도에서 만난 남자. 우산을 나눠 쓰자고 제안했던 그 소박한 친절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태유는 순자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도 그녀를 사랑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 거야. 그의 말을 믿고 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지은 이 집에서 아들을 낳고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해가 지난 어느 날 태윤과 10살 아들이 의문의 트럭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결론 내렸지만 순자는 늘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그녀에게는 진실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사고였을까? 순자는 사진들 사이에서 한 장의 낡은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암흑가 두목 황태만 출소 후 행방 불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황태만. 한때 순자의 최대 라이벌이자 숙적이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조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대결에서 황태만은 순자에게 패배하고 감옥에 갇혔었죠. 갑자기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남편과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복수를 위해 기다리던 황태만의 소행이었다면,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을 뿐이었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과거 때문에 죽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 무거운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사진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발견했어요. 황태만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들은 같은 조직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라이벌이 되어갔죠. 순자가 더 뛰어난 실력으로 조직 내에서 인정받자 황태만은 질투와 분노로 그녀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황태만, 너였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순자는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차 여러 대가 집 앞에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10명 정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뒤로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걸음걸이와 자세는 분명 황태만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숙적이자 어쩌면 가족을 죽인 원수일지도 모르는 그 남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몸을 일으켰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순간이 왔고 그녀는 이제 마주해야만 했죠. 아직 칼을 잡을 수 있을까? 순자는 오래된 칼집을 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봉인했던 과거가 다시 그녀를 찾아왔어요.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용의 발톱이 다시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황태만이 서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날카롭고 교활한 눈동자가 순자를 바라보며 오래된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오랜만이군 용의 발톱. 황태만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니 이제는 박순자 여사라고 불러야 하나? 순자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집에는 박순자라는 평범한 할머니만 살고 있어요. 용의 발톱은 오래전에 사라졌죠. 황태만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난 내가 그저 숨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 30년이 지났지만 너는 여전히 도망자야. 무슨 용건이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 떠나주시겠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태만은 천천히 순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뒤에 따라오던 검은 정장 남자들이 거실에 둘러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지만 순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다니 놀랍군. 황태만이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때 암흑가에서 가장 무서운 칼잡이였던 여자가 이런 허름한 집에서 노인네처럼 살다니. 당신이 여기 왜 왔는지 말해보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황태만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난 내 집이 필요해. 이 자리는 우리가 계획 중인 고급 주택단지의 중심부거든. 내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제너럴 건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황태만은 교활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할 수 있지. 강영철은 그저 내 앞잡이에 불과해. 오랜 시간 숨어 지내면서 나도 제법 사업가가 되었다네. 순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황태만이 대기업과 손을 잡고 재개발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는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이제는 합법적인 사업가로 변신한 것 같았습니다. 강영철이 당신 부하라고요? 그렇게 커다란 회사의 사장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지. 돈과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해. 감옥에서 나온 후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그 세상에서 너는 내 발밑에 무릎 꿇게 될 거야. 황태만의 말에 순자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재개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더 깊은 원한, 더 오래된 복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동네지? 순자가 물었어요. 수많은 재개발 지역이 있을 텐데. 황태만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나? 내가 이곳에 숨어 살고 있다는 걸 모를 거라고? 30년 동안 난 내 모든 것을 지켜봤어. 내가 평범한 셀러리맨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황태만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멈추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당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황태만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뭐라고 생각하지? 15년 전 그 트럭 사고.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순자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의심했던 진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남편과 아들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황태만의 치밀한 복수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해? 마지막 대결에서 난 내게 패배했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어. 그동안 나는 복수를 계획했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했거든.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의문이 이렇게 잔인한 진실로 드러나다니. 그녀의 사랑하는 가족은 그녀의 과거 때문에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 황태만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난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 그래서 이 재개발 계획을 세웠어. 내가 가족과 함께 행복했던 이 집 마지막 남은 추억까지 모두 빼앗아 버리려고. 순자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분노와 복수심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모든 것의 배우였군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대기업과 손잡고 이 동네를 강제로 철거하려는 계획까지. 황태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돈도 벌고 복수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였지. 내가 끝까지 버틸 줄 알았어. 그래서 직접 찾아온 거야. 그럼 이제 어쩌시려고요? 선택권을 주지. 첫째, 얌전히 이 집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야. 둘째, 강제로 쫓겨나는 거고. 아니면 황태만이 악의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내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사고를 당하는 거지. 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할머니의 눈빛이 사라지고 오래전 암흑가를 주름잡던 용의 발톱에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왔어요. 있잖아요, 황태만. 순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복수를 꿈꿨다면 나는 15년 동안 정의를 갈망했어요. 내 가족을 죽인 범인이 누군지 늘 알고 싶었죠. 황태만은 순자의 변화를 감지하고 약간 긴장한 듯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경계 태세를 갖추었어요. 지금은 내가 혼자야. 늙고 약해진 노파일 뿐이지. 과거의 영광은 이제 사라졌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순자는 갑자기 몸을 낮추며 테이블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칼이었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그 칼은 한때 암흑가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무기였습니다. 이 칼을 기억하나요? 당신이 패배했던 그날의 칼이에요. 황태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뭐하고 있어? 저 할머니를 잡아. 검은 정장 남자들이 순자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피해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확한 동작으로 한 명의 남자를 제압하고 다른 이의 팔을 베었어요.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이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황태만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그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니. 순자는 천천히 황태만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가족을 빼앗아간 당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경찰을 불렀는지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황태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급히 그 뒤를 따랐어요.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용의 발톱. 황태만이 도망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내가 승리할 테니까. 순자는 그들이 떠난 후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어요.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 반대가 아니라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운명적인 전투였습니다. 여보 아들아.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복수하겠습니다. 꼭. 경찰은 신고를 받고 도착했지만 황태만과 그의 부하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집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순자는 경찰에게 단순히 강도가 들었다고만 말했어요. 그녀의 과거와 황태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경찰이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할머니, 이런 폐허 같은 동네에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가족분들이 계신가요? 젊은 경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없어요. 다 떠났죠.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들이 떠난 후 순자는 어지러워진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깨진 화분들, 엎어진 가구들, 그리고 찢어진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황태만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가족 사진이 찢어진 것을 보며 순자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순자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검은색 옷과 가죽 장갑, 그리고 여러 개의 칼이 들어 있었어요. 용의 발톱이 사용하던 도구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옷을 만지작거렸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자는 경계심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황태만의 부하들이 다시 온 것일까?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여사님. 저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서울일보 기자예요. 순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기자분이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재개발 지역 강제 철거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이 지역에 남아 계신 유일한 주민이라고 들었어요.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젊은 기자가 황태만 쪽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의 맑은 눈빛에는 진정한 정의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우는 순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집이 많이 어질러져 있네요. 강도가 들었어요. 순자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민우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우는 노트북을 꺼내며 순자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재개발 과정에서의 압박, 집을 지키는 이유,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황태만이나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너럴 건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조폭을 동원한다거나 심지어 위협까지.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젊은 기자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으셨나요? 내부 제보가 있었어요. 제너럴 건설 내부의 양심적인 직원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강영철 사장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황태만. 순자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황태만이라고 하셨나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이름이 내부 메모에도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그분을 아십니까? 순자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니 그는 이미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죠. 괜찮으시다면 여사님께서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재개발 사업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면 이 젊은 기자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홀로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실은 내가 황태만과 오래된 인연이 있어요. 순자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암흑가의 전설적인 칼잡이였던 시절부터 황태만과의 라이벌 관계, 그리고 평범한 남편을 만나 새 삶을 시작했던 이야기까지요. 물론 가장 아픈 부분, 즉 가족이 황태만의 복수로 사망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순자가 오래된 사진과 신문 기사들을 보여주자 그의 의심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네요. 민우가 감탄했어요. 전설의 칼잡이 용의 발톱이 바로 여사님이었다니. 그건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제 난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야. 하지만 황태만은 여전히 당신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 집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곳은 내 가족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니까요. 민우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사님.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황태만과 제너럴 건설의 불법 행위, 그리고 15년 전 사고의 진실까지.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위험할 거예요. 황태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렵지만 여사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해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순자와 민우는 재빨리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대여섯 명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황태만의 부하들이야. 순자가 속삭였어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볼게요. 그들이 저를 쫓아오면 여사님은 뒷문으로 빠져나가세요. 안 돼요. 순자가 그를 붙잡았어요. 당신은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다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여기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바닥에 작은 문을 열었어요. 오래된 지하실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이 지하실은 지하 배수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곳을 통해 세 블록 떨어진 곳으로 나갈 수 있죠. 민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30년 전 내가 이 집을 지을 때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언제 과거가 나를 찾아올지 몰랐으니까요. 두 사람은 재빨리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통로를 따라 한참을 걸어 마침내 작은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어요. 그들이 나온 곳은 폐건물 뒤편이었고 다행히 황태만의 부하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민우가 물었어요. 당신의 신문사로 가야 해요. 그곳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황태만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 차가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쪽으로 가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민우의 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며 순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싸워왔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동료가 생겼어요. 젊고 정의로운 이 기자가 그녀의 싸움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민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젊은이가 나 같은 늙은이의 이야기를 믿어주다니. 민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사님의 눈빛을 보면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의는 언제나 지켜져야 하니까요. 민우의 신문사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몇몇 기자들이 여전히 마감을 위해 분주히 일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순자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할 거예요.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출입도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순자는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에 몸을 그렇게 움직이니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72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았죠. 좀 쉬세요, 여사님. 제가 자료를 정리해 볼게요. 민우는 노트북을 펼치고 그동안 모은 제너럴 건설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제보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불법 철거 현장 사진 등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민우가 한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너럴 건설과 황태만 사이의 비밀 계약서 사본이에요. 황태만이 특별 컨설턴트라는 명목으로 프로젝트 이익의 30%를 받기로 되어 있네요. 순자는 놀란 눈으로 그 문서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했죠? 내부 제보자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회사 직원이 몰래 복사해서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두 사람은 밤새 자료를 분석하며 황태만과 제너럴 건설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강제 철거,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협박까지. 모든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민우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이걸로 기사를 써서 내일 아침 신문에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황태만은 매우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을 텐데. 걱정 마세요. 우리 신문사는 작지만 정직함을 중요시해요. 편집장님도 이런 사회 정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가족을 잃은 후 15년 동안 그녀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았죠. 민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민우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 모든 것은 여사님의 용기 덕분이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편집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어요. 오민우. 이 시간까지 일하고 있었군. 손님도 있네. 네, 편집장님. 이분은 박순자 여사님이세요. 제가 취재 중인 재개발 지역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은 공손하게 순자에게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여사님. 밤이 늦었는데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민우 씨가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민우, 잠시 내 사무실로 와보겠나? 내일 신문 레이아웃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민우는 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편집장을 따라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여보,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로켓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움이 가슴을 채웠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가요? 행복했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민우가 돌아오지 않자 순자는 약간 불안해졌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신문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아까 일하던 기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어디 계세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편집장실로 향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민우가 의자에 묶인 채 두 명의 검은 정장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강영철. 순자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강영철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박순자 여사님. 마침 잘 오셨네요. 들어오시죠. 순자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뒤에서 다가온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고 저항할 새도 없이 그녀는 편집장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민우가 피투성이 얼굴로 사과했어요. 그는 심하게 구타당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우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강영철은 느긋하게 책상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군요. 하지만 이제 놀이는 끝났어요. 어떻게 알았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내부 제보자. 그건 우리가 설치한 미끼였어요. 민우 씨가 그렇게 쉽게 문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죠. 강영철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순자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편집장은? 진짜 편집장은 지금쯤 집에서 편히 자고 있겠죠. 이 사람은 우리 조직의 일원이에요. 가짜 편집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순자는 그에게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황태만의 부하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시려고요? 순자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여사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강영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황태만 회장님께서 직접 여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순자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황태만의 계획이었습니다. 민우를 이용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죠. 집을 떠나게 만들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한 것입니다. 민우 씨도 데려가나요? 물론이죠.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강영철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했어요. 용의 발톱이었던 시절의 냉철함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제 가방을 가져가게 해주세요. 약이 있거든요. 강영철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순자의 가방을 가져와 뒤졌어요. 약병과 몇 가지 개인 물품만 있을 뿐 위험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네요, 회장님. 좋아, 그럼 가자고요. 순자와 민우는 강제로 검은색 승합차에 태워졌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순자는 조용히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젊은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민우는 놀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가 한적한 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순자는 조용히 가방 안에 약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동작으로 약병 바닥을 돌렸습니다. 약병은 사실 특수 제작된 것으로 바닥에 숨겨진 작은 칼날이 있었어요. 옛 시절용의 발톱이 위기 상황을 대비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도구였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여사님. 운전석의 남자가 말했어요. 편하게 계시죠?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저는 꽤 편하네요. 그녀의 손에는 이미 작은 칼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미 탈출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용의 발톱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으니까요. 승합차가 낡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자와 민우는 강제로 차에서 내려졌어요. 밤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고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공업지대에 위치해 있었죠.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검은 정장 남자 중 하나가 명령했어요. 순자는 조용히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지만 순자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약간 진정된 모습이었어요. 창고 안은 넓고 어두웠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을 던지고 있었어요. 중앙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황태만이었어요. 오랜만이군, 용의 발톱. 황태만이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생일 파티에 와줘서 고맙네. 생일이었나요? 축하드립니다.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황태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전히 유머 감각이 있군. 하지만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 오늘로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러게요, 오늘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민우는 순자와 황태만 사이를 오가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맹수가 싸움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청년은 누구지? 황태만이 민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기자예요. 당신의 비리를 파헤치던 사람이죠. 황태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 그럼 그도 함께 가야겠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순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원하는 건 나잖아요. 그 아이는 풀어주세요. 너무 늦었어, 순자.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으니까. 황태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손에는 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순자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 칼이었어요. 이걸 기억하나? 내가 나에게 패배를 안겨준 그날 난 이 칼로 복수를 맹세했지. 황태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기다렸어. 내 가족을 빼앗고 내 집을 빼앗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목숨을 빼앗을 차례야. 순자는 조용히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요. 주변을 살피니 검은 정장 남자들이 6명 정도 창고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강영철도 한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질문이 있어요, 황태만.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당신이 죽인 거예요. 황태만은 잔인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직접 계획했어. 트럭 기사에게 거금을 주고 그들을 치게 했지. 내 남편이 매일 아침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까지 모두 조사했으니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진실이 마침내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내 표정이 어땠는지 알아? 장례식장에서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어. 그때의 만족감이란. 당신은 진정한 악마군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태만은 순자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제 내 차례야, 순자. 30년 전 내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내 목숨을 앗아갈 거야.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온화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죠. 그곳에는 전설의 칼잡이 용의 발톱에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니, 황태만. 이번에도 당신이 질 거예요. 순자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손에 숨겨둔 칼날을 황태만을 향해 날렸어요. 칼날은 정확히 그의 오른쪽 어깨에 박혔고 황태만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잡아라. 황태만이 소리쳤어요. 검은 정장 남자들이 일제히 순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놀라운 움직임으로 첫 번째 공격자를 피하고 그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칼을 빼앗아 두 번째 공격자를 향해 날렸어요. 할머니. 민우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자는 72의 나이가 무색하게 놀라운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과거의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었죠. 점점 숨이 가빠지고 움직임이 둔해졌어요. 잡았다. 이 한 남자가 순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달려들어 그 남자의 등을 강하게 밀쳤어요. 남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순자는 팔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민우와 순자는 등을 맞대고 서서 공격자들에게 맞섰어요. 민우가 생각보다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며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황태만이 어깨의 상처를 누르며 소리쳤어요. 너희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어. 그때 창고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확성기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건물을 포위했다. 모두 나와서 항복하라. 창고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황태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떻게? 민우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상사에게 모든 정보를 보내두었어요. 만약 제가 일정 시간 내에 연락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죠. 순자는 감탄의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영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황태만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내 놈들. 혼란 속에서 황태만은 갑자기 순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긴 칼이 들려 있었어요. 순자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칼끝이 그녀의 팔을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어. 황태만이 다시 칼을 휘둘렀어요. 순자는 순간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파이프를 집어들어 황태만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쇳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도 이겼고 지금도 이길 거예요, 황태만.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투가 시작되었어요. 30년 전의 마지막 대결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숙련된 기술과 서로를 향한 증오는 여전했어요. 민우는 그 광경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70이 넘은 두 노인의 싸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치열했어요. 특히 순자의 움직임은 마치 무협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끝내자 황태만. 순자가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했어요. 이제 충분해요. 내 말이 맞아. 끝내자고. 황태만은 마지막 힘을 모아 순자를 향해 칼을 던졌습니다. 순자는 간신히 피했지만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황태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민우가 황태만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황태만이 바닥에 쓰러지자 순자는 재빨리 일어나 그의 손목을 밟았습니다. 칼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끝났어요, 황태만. 순자가 그의 칼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황태만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순자를 올려다보았어요. 날 죽여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죽이면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 가족은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황태만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강영철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순자와 민우에게도 사연을 물었고 그들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경찰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싸움을 벌이다니. 순자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내 마지막 싸움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은퇴할 때가 됐나 봐요. 황태만이 경찰차에 오르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했지만 이제 그것은 무력한 분노에 불과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순자. 우리의 싸움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황태만. 오늘로 모든 게 끝났어요. 당신의 악행은 이제 세상에 드러났고 진실이 밝혀졌어요. 내 가족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경찰차들이 떠나고 순자와 민우는 창고 앞에 남겨졌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네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순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팔에 감긴 붕대와 몸 곳곳에 통증이 어젯밤의 싸움이 꿈이 아니었음을 일깨웠습니다. 70이 넘은 몸으로 그런 격렬한 싸움을 벌인 대가였죠. 깨어나셨군요, 여사님.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민우가 반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멍이 들어 있었고 이마에는 작은 붕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우 씨, 괜찮아요? 순자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네, 별거 아닙니다. 여사님보다 훨씬 멀쩡해요.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사님이 놀라운 체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72살의 나이에 그런 싸움을 벌이고도 큰 부상 없이 살아남다니.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랜 훈련의 결과지. 비록 30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는 법이야.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 경찰이었어요. 박순자 여사님 좀 어떠세요? 형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형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황태만과의 과거, 가족의 사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물었죠. 순자는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밝히는 것은 묘한 해방감을 주었어요. 황태만과 강영철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불법 재개발 협박, 폭력, 그리고 15년 전 교통사고 사건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민우 씨 덕분에 모든 증거가 언론에 공개되었어요. 여성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우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사실 제 역할은 별로 없었습니다. 모든 건 순자 여사님의 용기 덕분이죠. 경찰들이 떠난 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어쩐지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시면 물어봐도 될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집은? 아, 그래. 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집은 아마 이미 철거되었을 거예요. 아직이요. 민우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개발 계획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제너럴 건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고 시에서 전체 계획을 재검토 중이에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 집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물론 좀 어질러져 있긴 하지만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퇴원했어요. 민우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순자는 잠시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어요. 주변은 여전히 폐허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작은 집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비록 창문은 깨지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소중한 공간이었죠. 이제 어떡하죠? 주변이 다 비어 있는데.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집만 있으면 돼요. 순자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집이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 가족을 해친 자들이 드디어 벌을 받았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순자의 집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인근 대학생들은 그녀의 정원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순자의 집을 중심으로 작은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어요. 용기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여사님, 믿을 수 없어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영웅이 되셨어요. 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저 내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여사님은 거대 기업의 불법과 범죄를 밝혀내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잖아요.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순자는 자신의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폐허 대신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작은 여자아이가 순자에게 들꽃 한 송이를 건넸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예쁘구나. 아이는 웃으며 다시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순자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며 잠시 그리움에 잠겼어요. 여사님. 돌아보니 민우가 신문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순자의 단골 방문객이 되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우 씨, 오늘도 왔네요. 네,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민우가 신문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황태만이 재판에서 최대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강영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민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모두 여사님 덕분이죠.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우는 요즘 용의 발톱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물론 순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요. 사람들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해요. 이건 단순한 액션 스토리가 아니라 정의와 진실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장하진 말아요. 난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을 뿐이니까.
아니요, 여사님은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민우는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어요. 순자는 그를 문까지 배웅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서서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아들아. 이제 정말 끝이 났어요. 당신들과의 약속 지켰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의 해방감,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칼을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그녀와 함께 해온 그 칼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천천히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정원 깊숙한 곳에 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테니까요. 용의 발톱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 이듬해 봄 순자의 정원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화단을 가꾸고 물을 주었어요. 이제 그녀의 집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용기의 정원을 방문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순자를 용감한 할머니라고 불렀죠. 때때로 순자는 민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험,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암흑가의 전설에서 평범한 주부로 변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민우는 그 모든 것을 책으로 담아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결코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 아들을 그리워했고 가끔은 외로움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고통을 내려놓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순자는 정원 벤치에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고 있었어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아들아. 보고 있나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용의 발톱도 복수에 사로잡힌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화를 찾은 한 여인이었을 뿐이죠. 이젠 정말 집에 왔어요. 우리 모두 다.